미국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및 IT 전시회인 CES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CES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신제품 및 중요한 발표가 나오기에 전 세계적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다가오는 2022년 1월 진행되는 CES 2022를 통해 수혜를 받을 만한 주식은 어떠한 주식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FOMC가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좀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 주는 차분하게 좀 매매를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을 제가 또 준비를 했느냐, 내년에 1월 일정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CES 2022인데요.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 CES 2022에 지금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삼성을 비롯한 또 LG까지도 여기에 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어떠한 이슈들이 또 나올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어떠한 또 방향성이 또 보일 것인지를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일정주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를 좀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좀 전략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CES에서 기본적으로 과거에서도 마찬가지 1월에 매년 좀 진행이 됐었던 만큼 1월에 아무래도 뭐 신제품 발표라든가 아니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향후 방향성들을 어느 정도 좀 엿볼 수 있을 만한 일정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것에 의해서 이제 22년에는 가전 및 IT 쪽에 어떠한 또 새로운 산업이 뜰 것 같다 라는 부분을 또 눈여겨 체크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또 일정이 바로 이 CES 2022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드릴 거예요. 이 CES 2022가 또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며 마지막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와이어와 순서대로 차근차근 또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why 이 CES 2022가 우리가 왜 이제 좀 중요할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CES 2022 이게 뭘까요? 이슈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만에 오프라인 컴백하는 CES, 미래 산업 신기술이 쏟아진다 라고 하는데요. 본문 볼게요. 세계 최대 산업 전시회 CES Consumer Electronics 쇼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년 만에 열린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번 CES 2022는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 확대로 방역 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속속 전환되는 가운데 열리는 첫 대형 산업 전시회여서 이전의 행사보다 의미가 더 크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미래 산업 생태계를 총망라하는 장이 될 CES 2022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발걸음 역시 분주하다 나오는데요. 봅시다. 자, 헬스케어, 푸드테크, NFT 등 신기술 향연이 진행이 되며 규모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조금은 축소될 것이다 얘기가 나옵니다. 독일 베를린, IFA,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와 함께 세계 3대 전자 IT 전시회로 불리는 CES. 세계 3대 전자 IT 전시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방문자 역시 단연 세계 최대 규모 행사인데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1월 초에 보편적으로 개최가 되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의 한 해 기술과 제품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에 글로벌 산업계를 미리 조망해 볼 수 있는 예고편이자 기술력을 겨루는 자존심의 대결장이라고 평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1600개 기업이 거의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 건강, 푸드테크, 미래 모빌리티, NFT, 스마트홈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요 키워드를 제시한 거는요, 거의 실질적으로 크게 수혜로 이어지기에는 과거의 데이터상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력을 좀 주지는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제가 좀 제시해드리는 방향성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봅시다. 우선은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을 비롯해서 아마존, 구글, 보쉬, GM, BMW, AT&T, 퀄컴 등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이미 참가를 확정했다라고 하죠. 자, GM 회장과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 등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1월 4일 열리는 사전 행사에서 기조 연설도 한다라고 합니다. 야, 혁신상 10승 삼성과 LG전자 포스트 코로나도 주도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삼성과 LG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적용한 가전과 차세대 TV 등을 CES 2022에서 선보이며 글로벌 전자업계의 선도적 지위를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LG전자가 주도해온 OLED TV 시장에 세계 1위 TV 업체인 삼성이 뛰어드는 것 또한 업계 안팎에 이목이 집중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맞서 LG는 OLED TV 기술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켜서 OLED 대세화를 굳힌다라는 방침까지도 내세운다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는 AI와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가전들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홈을 제시할 전망이며 아울러 전장사업과 가상현실, 로봇 등 신사업에 대한 비전 역시 밝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죠. 자, 요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 기사도 한번 볼게요. 자, 눈여겨볼 새 첫 이벤트 CES 관전 포인트는 자, 새해 먼저 눈여겨볼 이벤트가 아무래도 CES 2022이다.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 오케이. 자, 아무래도 IT 기업들의 주가 향방까지는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산업 트렌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챙겨봐야 될 재료다라고 하죠. 특히 최근에 뜨거운 감자인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 CES에서 계속 주목을 받는다면 관련 기업들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죠. 특히 이제 메타로 사명을 바꾼 미국 페이스북이 최근에 가상 공간에서 촉각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햅틱 장갑 시제품을 공개를 했고, 이를 포함한 오큘러스 퀘스트 3 제품을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며 애플 같은 경우는 XR 헤드셋을 내년 하반기에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메타버스도 이 CES 2022에서 한 차례 다시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보이고 있다. 이번 제1회 메타버스 코리아도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의 메타버스 기술력도 뽐낼 예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CES 2022 AR과 VR 활용해 제품을 체험하고 볼거리를 즐기는 공간으로 꾸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메타버스가 아무래도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메모장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CES 2022가 왜 중요하냐? 아까도 얘기했죠. CES 자체는 아무래도 세계 최대의 가전 및 IT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신제품과 그 다음에 새로운 신성장에 대한 트렌드라고 할게요. 또 새로운 트렌드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요거 관련해 가지고 2022년 과연 또 새롭게 떠오를 트렌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CES 2022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한번 잡아볼 수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십시오. 자, 과거 CES의 움직임들을 한번 볼게요. 과거 CES에서 어떠한 것들을 좀 발표를 했었느냐. 자, 최근의 흐름 기준으로 보시면 주요 제품 뭐 VCR, 캠코더, CD 플레이어를 1978년, 80년대 그 다음에 자 1990년대 들어와가지고 DVD, HTV, 위성 라디오,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OLED TV 그 다음에 2010년대로 들어와서 안드로이드 기기, 자율주행, 3D 프린터, 오큘러스 등등등등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왔을 때 2020년대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또 부각이 받을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요. 자, 가장 최근 2020년대랑 그 다음에 2021년도 때 CES에서 부각을 받았던 트렌드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봐야겠죠. 자, 그때 당시에 좀 정리를 해보면 자 2020년도 때는 어떤 게 또 강세였냐면 자율주행, 그 다음에 AI 로봇,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웨어러블 요쪽 위주로 좀 아무래도 부각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때는
뭐가 이제 또 부각을 받았냐? 아무래도 또 자율주행, 그 다음에 OLED, 그 다음에 롤러블, 롤러블, 뭐 폴더블 이쪽 위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 때는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좀 부각을 받을까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를 확인하기 위해 제가 또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CES에서 CS 관련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거예요. 자, 참여 기업들이 뭐가 얼마나 많아요. 자, 아마존, AMD, 여러분들 다 아실만한 뭐 BMW, 뭐 부시, AT&T, 캐논, GM, 구글, HP, 현대 등등등등 너무나 많죠. 인텔, 뭐 메타, LG, 니콘, 뭐 삼성, 뭐 퀄컴 다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어떠한 이제 산업군 트렌드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를 봐야겠죠. 자, 보시면 3D 프린팅, 뭐 액세서리, AI 로봇, 오디오 등등등등 있는데, 자, 기존에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볼 때 기존에 부각을 받았었던 이미 뭐랄까요? 상용화가 되어 있는 산업을 보기보다는 새롭게 떠오를 가능성이 큰 산업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봤을 때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제가 또 한번 쫙 체크를 해본 것들을 본다면, 공통적으로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무엇이었냐? 바로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메타버스였습니다. 메타버스가 가장 교집합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산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또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자율주행이 물론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었긴 했지만 아직 뭔가 상용화가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게다가 2020년 세대로 들어와서는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매년 또 매 CES 할 때마다 부각을 받았었던 섹터인 만큼 이번에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롭게 메타버스와 함께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게 NFT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다시피 NFT가 굉장히 좀 군데군데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주항공 쪽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참여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당장의 부각을 받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3D 프린팅이라든지 드론 이런 부분도 사실상 참여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부각을 받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업들이 많은 섹터군 위주로 제가 좀 바라봤을 때는, 네 번째는 홀로그램이 오히려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섯 번째는 공통적으로 말아봤을 때 메타버스에도 들어가고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뭐 홀로그램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TV 가전 쪽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게 바로 OLED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ES 2022에 이번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수혜 주식을 바라본다면 저는 크게 이 5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탑5를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고, 각각의 경우에서 또 어떠한 주식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될지를 한번 파고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제가 기존 영상들에서 워낙 또 강조를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더 얘기할 게 없긴 해요. 하지만 기존의 영상들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부자TV 내에 어떤 영상, 요 제일 인기의 영상, 무려 거의 30만 분 정도 가까이 본 영상인데요. 10배를 주식 메타버스 대장 탑5 이미 여기에서 소개해드렸던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요거를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고, 최근에서도 이제 2022년 유망업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메타버스는 이제 22년부터는 하드웨어 관련주가 좀 강세일 가능성이 좀 높게 평가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까도 봤다시피 내년 상반기에는 오큘러스 퀘스트 3
대한 또 신제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는 또 공룡 기업인 또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애플이 XR 기기 신제품 출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리포트 한번 볼게요. 최근에 애플이 워낙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와 관련된 리포트가 오늘 나온 건데요. 애플 시가총액이 3년 만에 3조 달러 돌파할 것 같다라고 하는 리포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아이폰 13의 판매 호조도 있겠지만 신사업이 점점 구체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풍부한 현금 보유와 더불어 현 사업에 대한 호조세, 아무래도 기존의 사업부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부분과 플러스 알파에 대한 모멘텀, 바로 미래 신사업인데, 내년 메타버스 XR 헤드셋 출시와 함께 25년 애플카 공개에 대한 이 모멘텀이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애플을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아이폰 13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래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미국 현지에서도 2, 3주, 중국에서는 평균 4, 5주가 소요될 정도로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애플이 4분기 아이폰 13 생산 목표를 1000만 대로 하향을 했지만 갑자기 수요가 워낙 많이 팔리고 있기에 내년 1분기 판매량 생산량을 1000만 대 이상 상향 조정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슈만 봤을 때 그러면 아이폰 관련주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아이폰 관련주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LG노텍, 그 다음에 BH, 요런 애들을 계속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애플은 신사업인 메타버스 XR 헤드셋과 애플카 주요 부품의 공급 업체를 선정을 시작했다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LG노텍 등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내년 하반기 출시될 메타버스 XR 헤드셋에 3D 입체 영상 구현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OLED와 3D 센싱 모드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LG 디스플레이랑 LG노텍 등은 애플카 태스크포스 TF에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애플카 부품 공급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LG전자는 마그나와 합작법인 통해 사업 진입을 모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랑 LG노텍은요, 이 애플과의 관계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애플이 메타버스 사업부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고 애플카에 대해서도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봤을 때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이 두 기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두 기업은 주목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7월부터 강조를 했어요. 그죠? 거의 뭐 반년 동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LG노텍, LG 디스플레이, 그죠? 얘네는 이제 애플과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LG노텍은 제가 강조드렸던 시점 7월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요 박스권을 이제 돌파한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이미 지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잡기가 좀 힘들고, LG 디스플레이는 아직 그렇게까지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뭐 여전히 공략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최근에 또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또 매수세가 좀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더 얘기를 했었던 게 뉴프렉스는 이제 페이스북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였던 만큼 얘도 이때 당시 강조를 해드렸었죠. 8, 9월 요때 이제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얘도 이미 박스권 뚫고 올라가고 나서 쭉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을 하긴 좀 어렵죠. 혹시라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수익을 키워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 이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체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 관련주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서는 이제 소재 부품 쪽이었다면 장비 쪽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애플이 뛰어든다면 아무래도 다른 공룡 기업들 역시도 이제 이 XR 기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또 높아질 것이고, 그를 만들기 위한 또 소부장 업체들과의 협업을 좀 키워갈 것인데,
이 기존의 소재 부품 관련된 업체들이 부각을 받았었다면 이제는 좀 장비주들도 부각을 받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옵티시스 아니면은 코세스 이런 애들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가 과거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었죠. OLED 전문 기업이면서 VR, XR 기술을 접목한 가상현실 쪽 디스플레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OLED OS 기술을 갖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OLED 관련된 증착 관련제 장비를 납품한 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좀 대장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선익 시스템은 기존의 강세를 보여줬었던 요 거래량이 터졌을 때의 고점 라인들을 우리가 딱 체크를 해봤을 때는 요 27,500원에서 30,000원에서는 굉장히 강한 저항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본다면 요 라인 어디 22,000원 부근, 여기 부근에서는 또 강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 라인 부분에서 이제 매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라인 위로는 30,000원 부근 위로는 이제 매도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옵티시스를 보게 된다면 얘도 한 차례 거래량 동반한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가 다시 거래량이 쫙 줄면서 바닥을 다지고 쌍바닥을 만들어준 다음에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오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쌍바닥에서의 강한 지지라인 요 라인 19,500원 라인을 강한 또 지지라인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 라인에서 모아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저항대는 27,500원에서 30,000원 부근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 부근 위로는 이제 좀 매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는 심지어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보시면 최근에 분기 실적을 들어와 봤을 때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큰 폭으로 3분기에 늘어난 모습이 나와줬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의 기업이지 않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기존의 본업으로 인한 실적이 탄탄한 데 있어서 아직 메타버스에 대한 밸류 반영이 아직 덜 됐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PER이 뭐 80배, 100배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데 반해서 하드웨어 관련주들은 그에 이제 딱 비교를 해봤을 때는 실적은 굉장히 탄탄한데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면은 안정적이면서도 탄탄한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코세스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게 얘도 보시면 실적이 탄탄합니다. 매 분기마다 탄탄한 매출액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도 탄탄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세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코세스는 반도체 생산 장비랑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분류 모두 기술적으로 상당한 정밀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시작하기 힘들고 아무래도 수요가 많습니다. 왜?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국내외 반도체 생산 장비 계약을 최근에 또 따내고 있는 모습, SK하이닉스에도 반도체 제조장비 납품을 했고요. 이외에도 삼성전자와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중국 기업의 고객사로도 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얘가 또 메타버스 관련주를 어떻게 엮일 수가 있느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힘이 강하진 않지만 앞으로 엮일 만한 재료가 있는 게 이 차세대 마이크로 LED, 차세대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 개발은 됐지만 대량 생산 과제가 남아있는데 이 생산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특수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특수 장비가 레이저 리페어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양산이 가능한 기업이 코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국내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고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중국에서 승인도 받으면은 추가적인 밸류 상승도 가능할 기업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현재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2천억 정도 수준. 아까 이제 옵티시스 시총이 1,100억 정도. 그 다음에 아까 뭐 선익 시스템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니까 아직까지 얘네들이 다른 소프트웨어 관련주 뭐 자이언트 스텝 시총 막
1조가 이미 넘은 상황. 그죠? 실적이 사실 하드웨어 관련주들에 비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선 시스템 실적이 훨씬 좋아요. 옵티시스 이런 코시스 이런 애들이 오히려 실적이 훨씬 좋은데, 아까 봤던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아니면은 맥스트도 실적이 나오진 않지만 시총이 막 5천억이 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알체라 이런 애들도 4천억대, 적자인데도 4천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좀 하드웨어 관련주가 저평가임에서 좀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서 이어서 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최근에 또 이슈가 나온 게 메타버스 최종 수혜주가 반도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다운 사이클이 예상보다 짧을 것이라고 하면서 빗물이 급등해서 소외된 메모리 반도체,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의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부각을 막 받고 있다. 디램 없이 메타버스 생태계가 불가능한데 이 디램에 대한 부각이 아직 안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으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슬슬 이제 관심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또 이번 10월 말에 한국전자전 KES 2021에서 CES 2022 유레카 통합 한국관 프리뷰 쇼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이번 CES 2022에 참여할 기업에 총 14개사가 그때 또 참여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 제1회 메타버스 코리아도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AR, VR 관련돼서 부각을 또 받을 수가 있겠다 싶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쪽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워낙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봤다시피 이제 자율주행은 애플카 기대감까지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애플카 기대감 관련해서 어떤 종목군이 좀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게 뭐였습니까? 요런 업체들이 있었죠. LG전자, LG이노텍,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인포뱅크, 라닉스,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에이테크 솔루션, 이런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애들 오늘도 강세였어요. 그죠? 오늘도 강세였습니다. 인포뱅크 보시면 오늘도 어때요? 자, 장중 기준 최대 상한가까지 또 갔었고요. 그 다음에 라닉스도 오늘 굉장히 또 강한 모습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NFT는 최근에 워낙 또 제가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못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영상 보시면 좋냐면, 최근에 이 제2의 비트코인 NFT 시장 저평가 대장주 탑5로 알려드렸던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코인도 관련해서 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코인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홀로그램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존에 워낙 많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체크를 하고요. 홀로그램은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리포트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입니다. 자, 카카오페이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AR, VR을 넘어 홀로그램의 시대로 하면서 2022년 CES에서 선보일 삼성전자의 홀로그램 디바이스라면서 뭐라고 하냐. 2022년 발표한 삼성의 논문은 그간 발표된 홀로그램 연구를 초월한 내용으로 AR, VR 등 경쟁 업체들의 기존 기술을 압도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이번 CES가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홀로그램 기기를 바탕으로 전세계 미디어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홀로그램 구동할 4개의 축, LCD, 레이저, 그 다음에 웨브가이드, FPGA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웨브가이드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지분 투자를 진행한 디지렌즈주가 웨이브가이드 핵심 기술을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자, 홀로그램을 위한 영상 입력은 특수 홀로그램 비디오 프로세서가 담당하며 프로그래밍 가능한 반도체인 FPGA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주식이 또 부각이 될 것이느냐. 자, 2022년은 CES 메타버스 하드웨어의 경영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홀로그램 기기를 선보인다 해도 양산이 될 때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올라갈 좀 가능성이 있다. 이게 큰 상승 우상향이 되기보다는 한번 기대감 빵 치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홀로그램은 단기간 CES 앞둔 상황에서까지만 기대감만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하드웨어, 메타버스 관련된 하드웨어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컨텐츠에 몰린 투자자들의 관심은 하드웨어로 옮기기에는 충분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 디즈렌즈에 지분을 투자한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조하는 QSI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QSI 봅시다. QSI. 자, QSI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홀로렌즈, 메타버스 관련 하드웨어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얘도 주봉상 봤을 때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저점을 슬슬 좀 들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요 박스권 상단 부분만 잘 뚫어만 준다면 추가적인 급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2만원 내지 23,000원까지는 노려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 뚫을 때 단기적으로 먹고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워낙 안정적으로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박스권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파는 여러 박스권 매매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 작년, 재작년을 바라봤을 때 실적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올해 실적 크게 또 증가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를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총 역시도 지금 1,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상은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외에 이제 홀로그램 관련주들 여러분들 좀 아실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 대표적인 거는 S넷이 있습니다. S넷. 그 다음에 S넷은요, 관계사인 3D 팩토리와 인공지능 VR 홀로그램 등 차세대 사업 협력 중이고, 관련 콘텐츠 및 시스템을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거의 홀로그램 관련해 가지고는 대장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한국큐빅이 또 있습니다. 한국큐빅은 홀로그램 수압 전사 필름과 전사품 관련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스코넥. 자, 과거에 삼성전자가 이 XR 기기를 만든다라고 봤을 때는 에스코넥이 부각이 된다라고 했었죠. 왜냐? 이 에스코넥은 삼성의 AR, VR 주변 장치 납품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가 삼성벤처 투자가 미국 AR 전문기업 디즈렌즈에 590억 투자한 바도 부각이 되었던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파인텍도 있는데, 파인텍은 비접촉식 터치 기술인 에어 센서와 홀로그램 솔루션을 적용한 기술도 제품 개발을 완료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파인텍. 마지막 아까 봤던 이제 QSI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과 실적 흐름 한번 볼게요. S넷은 자, 최근에 실적은 적자가 올해 계속 났네요. 하지만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4분기에 흑자 전환만 나와준다면 또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시총이 1,1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상 바라봤을 때, 자, 주봉 먼저 보시면 주봉상 여기 박스권 내에 계속 갇혀 있다가 한번 튀고 빠지고 한번 튀고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었던 종목군이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오래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6,000원 부근에서 사서 박스권 8,000원 이상에서 파는 전략이 괜찮겠다 싶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요 한번 거래량이 터진 상황에서 상한가를 쳤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네요. 한번 그래도 부각을 받을 때는 상한가까지는 좀 가줄 만한 좀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장기 추세의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을 좀 뚫어줘야 좀 부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한국큐빅. 자, 한국큐빅은 차트가 좀 무너진 상황이네요. 최근에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추세 무너지니까 바로 깨진 상황이고요. 이 추세를 돌리는 상황이 좀 나와줘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실적은 계속 탄탄한 움직임 나와주고 있네요. 매년 꾸준하게 또 영업이익이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특징적이고, 시총도
65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큐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에스코넥. 에스코넥은 계속해서 적자였다가 이번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나와줬기 때문에 또 매출액도 크게 또 띄워줬기 때문에 4분기 실적만 좋게 나오면 또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워낙 차트상 바닥권에 속해 있습니다. 차트상 워낙 바닥권에서 속해 있고요. 수급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재미는 없을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이 메타버스 기기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공략을 해도 늦진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얘도 차트상은 바닥이고 하지만 적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좀 재미는 없었다. 얘는 흑자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온 이후로부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사실상 홀로그램 관련주들은 현재로서 지금 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는 별로 없다 보니까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딱 그 기대감 이슈가 붙었을 때 그냥 치고 빠지는 매매가 좀 괜찮겠다 싶은 종목이 요 5개 정도가 있겠고, 그 중에서는 최근의 흐름을 바라봤을 때는 차라리 S넷이라든지 QSI 요 정도가 차트상은 나쁘진 않겠다 싶은 종목이네요. 마지막 OLED. 사실 OLED가 거의 좀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요 메타버스에도 수혜를 받고 자율주행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홀로그램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CS2022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또 새로운 OLED TV를 출시할 또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OLED가 더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최근에 또 LG 디스플레이랑 삼성이 또 협업을 할 정도로 OLED에 관련된 또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커져가고 있는 만큼 OLED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OLED는 제가 또 최근에 어떤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느냐, 요 영상, 자 뭐였습니까? 요거였습니다. 메타버스 플러스 자율주행 핵심 수혜받을 대장주 탑5.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서 제가 요거 딱 두 개에서 제가 OLED를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OLED가 워낙 LCD 화면보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화질도 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LED TV 전시장을 가보면 확연하게 딱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가보신 분들은 OLED에 대한 이 구매 욕구가 또 많이 발생을 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OLED 이번에 또 오프라인 2년 만에 진행될 CS2022에서 가장 또 많이 부각이 될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소재 관련해 가지고는 덕산 네오로스도 있고 최근에 강조드렸던 LX 세미콘도 이미 막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OLED 관련주들 이미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S2022 아무래도 내년 1월 가장 또 앞장서서 있는 중요한 일정에 따른 수혜주들 한번 이게 쫙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당장의 일정주에 대해서 단기적인 수혜도 있겠지만 내년 한 해를 바라봤을 때 이런 관련된 애들이 좀 성과를 냈을 때 있어서 부각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메타버스 쪽은 내년은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중에서는 제가 좀 OLED를 더 강조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겠고, 저희 채널에서 이제 멤버십 제도가 다시 좀 이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시작이 됐다라고 자세하게 공지를 하진 않았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자TV 짝 채널 들어오시면 여기 가입 창 클릭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개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절대 강요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면은 이제 여기 소개 영상에서 나오다시피 관련해서 혜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노력행복이, 부자행복이 각각 혜택이 또 다르니까 참 최대한 요거를 영상을 잘 듣고 혜택을 비교해서 원하는 거를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다. 요걸 한다고 해서 기존의 영상들이 유료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영상 말고 이제 별도의 강의 영상,
핵심 기초 강의 영상을 총 10편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 5개, 코치님 5개. 그래서 주차별로 하나씩 좀 올라갈 예정이고요. 카페에도 자료가 또 새롭게 하나하나 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가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하시라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기존 영상들은 계속해서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자세한 또 스케줄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 글에다가 제가 또 주기적으로 공지를 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이제 도움을 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탁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 되세요. 뿅.